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11일 밤 11시입니다. 이 조국 게이트의 본 게임으로 보이는 이른바 조국 펀드 의혹 사건의 두 피의자 이상훈 씨와 최태식 씨에 대하여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오늘 다 기각되었습니다. 이상훈 씨는 조국 펀드의 운용사인 코링크 프라이빗 에퀴티 PE 대표, 최 씨는 조국 펀드가 인수한 웰스 CNT의 대표입니다. 이 회사 이름이 영어로 적혀 있어가지고 복잡합니다. 이 핵심 인물이자 펀드의 실소유주로 꼽히는 조국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에 대한 조사가, 이 사람이 해외에 나가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이번 기각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조선닷컴에 따르면 두 사람의 영장 실질 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 씨와 최 씨를 신문한 뒤 밤 9시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증거 수집도 이루어져 있다. 범행에서 관여 정도 및 종된, 그러니까 주가 아니고 종이 된 역할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이상훈 씨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 그리고 최 씨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입니다. 이 혐의는 아주 무거운 겁니다. 증거인멸 혐의나 특가법 위반 혐의가 있는데도 영장을 기각한 것은 아주 이례적입니다. 이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2017년 조국의 부인, 두 자녀, 처남 정모 씨, 그리고 그의 두 아들 등 6명은 코링크 PE가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14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금이 전액 조국 장관 일가에서 나온 것이어서 흔히 조국 펀드로도 불리는데, 이 펀드는 가로전멸기 제조업체 웰스 CNT를 인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출자 약정액을 부풀리는 등 금융당국에 펀드 운용 내역을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또 코링크 PE가 운영하는 또 다른 사모펀드를 통해 인수한 제2차 전지업체 대표를 겸하면서 코링크 PE가 투자한 업체들의 회사 돈 수십억 원을 유용한 혐의, 그리고 검찰 수사를 앞두고 직원들에게 관련 증거들을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최 씨는 10억 원 안팎 회사 돈에 대한 횡령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왜 기각이 됐느냐? 벌써 법원이 이 정권과 검찰이 맞서 싸우는데 눈치를 보는 거냐 하는 그런 일반적 시각이 있고, 댓글을 보면은 대충 그 방향으로 글이 나가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이게 결코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이 조국 쪽에 불리한 측면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구속기각 사유를 보면은 수사에 협조해가지고 범행을 자백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범행 자체는 아마 이 사모펀드와 관련된 범죄 혐의는 이 판사가 인정을 한 거예요. 그만큼은 불리한 겁니다. 조국 쪽에 불리한 겁니다. 절대로 혐의가 없다. 구속 사유가 아니고 자백을 했으니까, 증거도 있으니까 굳이 구속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쪽에 불리하기만 한 결정은 아니라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닷컴에 따르면은 이 코링크 PE 사모펀드 운용회사입니다. PE는 시세 차익을 노리고 웰스 CNT 등에 대한 합병 우회 상장을 추진하면서 조국 일가 자금을 종잣돈처럼 쓴 것은 아닌지 의심을 받고 있다. 투자 기업들 사이에서 뭉칫돈을 옮겨 다니며
투자 유치가 활발한 것처럼 외관만 꾸며낸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검찰은 코링크 PE가 투자기업들의 사업 목적을 짜 맞추면서 투자금을 실제 사업에 쓰지 않고 빼돌린 정황을 포착했다고도 합니다. 특히 이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여기 구속영장을 기각을 하면서 이 두 사람보다는 그 위에 조범동, 즉 조국의 오촌 조카 조범동이 사실상 주범이다 하는 취지의 영장 기각 사유도 있으니까 이것 또한 조국에 유리한 게 아니다 이런 뜻이죠. 조범동 씨의 역할 그리고 조 장관 일가의 관여 여부 등에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검찰이 코링크 PE의 실소유주로 의심하고 있는 조 씨는 지금 조범동 씨는 검찰 수사에 앞서 해외로 출국한 채 투자기업 관계자들과 말 맞추기에 나선 통화 내용이 지금 폭로되어 있습니다. 법원 영장 기각 사유 역시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조범동 씨가 주범이라는 취지여서 향후 검찰 수사도 이에 집중될 것이라고 조선닷컴은 전망을 했습니다. 일견 영장 기각 이유가 이해할 수 없는 면이 있지만 기각 사유로 조국의 오촌 조카가 주범으로 지목되는 등 결코 조국 쪽에 유리한 기각 사유는 아니다. 다만 제동이 약간 걸린 면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만약 구속이 되었으면은 이제는 언론이 상당히 자신을 가지고 이 사모펀드를 파헤칠 것인데 영장이 기각됨으로써 그런 가속도가 붙는 데는 조금 장애가 생긴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한편 이 조국이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자신의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운용 현황 보고서라면서 제시한 문건이 사실은 급조된 것이라 하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것은 SBS가 보도를 했습니다. 코링크 PE 관계자는 해당 보고서는 펀드 관련 의혹이 쏟아지자 지난달 21일 급조한 것이다. 그런데 이 조 장관은 지난 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 운용 현황 보고서를 찾아보니 펀드 방침상 투자 대상에 대해 알려줄 수 없다고 되어 있었다 라고 했는데 이 말을 들은 금융투자업계 사람들은 말이 안 된다. 자본시장법상 펀드 운용사는 투자자에게 6개월에 한 번 이상 투자자산 운용 현황을 보고하게 되어 있다. 금융감독원에도 1년에 한 번 정기 보고서를 통해 펀드 투자 대상 기업을 보고해야 하는데 금감원에도 보고되는 투자 내역을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그런 사모펀드 운용 현황 보고서라는 게 과연 존재하느냐. 블라인드 해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투자자에게 알려주면 위법이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피해갔습니다. 그런데 SBS 보도는 그 사모펀드 운용 현황 보고서라는 게 급조된 것이다. 날조됐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급조된 것이다. 그러니까 빠져나가기 위한 급조된 것이다. 당시에도 해당 이 운용 보고서가 조작되었을 수도 있다는 견해가 강했는데 검찰은 이 같은 진술을 토대로 코링크 PE가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조국 씨를 위해서 날조한 것이라면은 그 급조 또는 날조한 것이라면 이 또한 형사처벌이 가중될 것이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전체로 보면은 조국 법무장관 임명 이후에 정치권에서 또는 조국 법무부 쪽에서 또는 일부 이 문재인 극성 지지파 쪽에서 검찰로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더구나 조국은 입만 벌리면 검찰개혁합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이 뭔지 다 압니다. 우리는 정치로부터 독립하는 독자적 수사권을 가진 것을 우리가 검찰개혁이라고 합니다.
검찰개혁에 법무장관이든지 여당이든지 대통령이든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이게 바로 검찰을 정권의 신여로 만드는 거죠. 검찰이 일단 수사하면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게 하고 오로지 판사들이 영장 발부 또는 재판을 통해서 검사의 수사 결과를 심판하도록 하는 게 그게 검찰개혁입니다. 지금 조국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검찰개혁 아닙니다. 그 검찰장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언론은 말을 잘 써야 됩니다. 조국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개혁이라고 써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검찰장악 기도라고 써줘야 합니다. 검찰개혁. 아니, 남이 말하는 걸 그냥 전해줍니까? 아니, 거짓말쟁이가 말하는 거짓말을 왜 그대로 전해줍니까? 아니, 거짓말쟁이가 그러면 아무한테나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하면은 기자가 아버지라고 씁니까? 절대로 검찰개혁이란 조국의 검찰개혁은 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검찰장악이라고 기자들이 쓰도록 저 방송을 듣는 분들도 언론사에 직접 전화를 해야 됩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그게 아니고 검찰장악 아니냐. 검찰 수사를 제대로 못하겠다고 하는 권력을 등에 업고 하는 것 아니냐. 왜 검찰개혁이라고 미화해 주느냐. 그건 오보다 날조다. 이렇게 기자들에게 제대로 명사를 쓰도록 하는 겁니다. 그걸 정명사상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명사를 써야 세상이 바로 선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